안녕하세요, 유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파트 디자인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모니터 기억나시죠? 그거 지우지 말라 하셨죠? 제가 모니터를 굳이 이렇게 프론트 카바, 리어 카바 굳이 나눠서 바디를 해놨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개를 이렇게 애드 시켜서 하나의 유니온된 몸체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 그랬죠? 그래서 분리시켜 놓은 걸 가지고 새로운 바디에다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냥 이거 프론트 카바만 따로 저장시키고 리어 카바만 따로 저장시키면 안 되냐?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단순 두 파트가 있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겠지만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많은 이 모델에서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눠진다면요. 각각의 파트를 다 열어서 그 전 과정을 수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쓰는 그 모델의 관계 방법을 모델 릴레이션 방법을 쓴다면은 이 파일만 열어서 수정을 하면요. 나머지는 연달아서 쭉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프론트 카바만 쓸 건데요. 여기 지금 쉘이 파져 있어요. 이 쉘은 우선 없애고요. 거기 가갖고 쉘을 하겠습니다. 그 리어 카바 역시도 가면은 쉘이 파져 있습니다. 얘를 딜리트 시켜서 없애겠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파일, 뉴, 파트에서 얘를 갖고 갈 새로운 파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호리젠탈로 보겠습니다. 봤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 하실 때 보면요. 굳이 저처럼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든 저는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이고요. 그래도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너무 파트가 많으니까 일일이 나눠서 이렇게 모델링 한다는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바디로 최종 완성을 시켜놓고 얘를 여러 개의 파트로 다 불러 들어가서 결과만 링크시켜서 걔를 다 일일이 쪼개서 썼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원하신다면은 프론트 커버와 리어 커버를 유니온 시킬 수도 있어요. 애드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프론트 커버만 카피를 시키겠습니다. 카피를 시켜서 새로 만든 이 파트에다가 페이스트 스페셜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한번 눌렀죠. 페이스트 스페셜 as result with 링크 관계를 유지하겠다. 두 개를 오케이 누르면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왔지 하나가. 그래서 전면 커버에 해당되는 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로퍼티 마우스 한번 프로퍼티로 가가지고 프로덕트를 꼭 줘야 되죠. 얘는 봄 트리에 들어갈 겁니다. 봄. 그래서 프론트 언더바 cover 커버 이렇게 갖고 이름을 만들고요. 이를 파일 세이브를 시키겠습니다. 시키면서 저는 프론트 카박.캡 파트라고 해놓고 있다 이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테스트라 지고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프론트 카바란 것을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프론트 카바 됐죠? 그리고 얘는 끄겠습니다. 끄고요. 또 하나의 파일을 뉴 해서 파트 OK 해서 호리젠탈 뷰로 딱 보고요. 이번에는 리어 커버를 가져놓고 카피 한 다음에 파트에 페이스트 마우스 한번 스페셜 눌러서 as result with link 오케이 들어왔죠. 리어 커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꼭 이제 알고 우리는 저는 마치 이제 쉬운 예절했으니까 이게 편할 거라 알고 있지만은 이제 굉장히 그 파트 수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통째 들고 와서 반은 잘라서 버리고 얘만 저장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 이름은 파트2의 마우스 한번 프로퍼티에 가서 어떻게 리어 언더바 cover 커버 오케이 됐습니다. 그죠? 리어 커버 그리고 얘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그래서 세이브 할 때 아까 잠깐 지나쳤는데 지금 두 개 화면 중에 어떤 것이 액티브가 되어 있죠?
얘가 지금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액티브 되어 있는 거죠. 다시죠. 윈도우 사용하시고. 만약 얘를 액티브 시켜놓고 세이브하면 얘가 저장되는 거죠. 그럼 파드 2를 누르고 파일 세이브. 예, 이 정도는 다 아신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테스트 안에 들어가서 리어 커버라는 이름으로 저장. 예, 확인 못 저장하겠냐? 됐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예, 조금 시간 걸리죠. 저장이 됐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이 변한다. 리어 커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드라프트 각이 프론트 커버의 드라프트 각이 변한다. 그럼 이 파일만 띄어서 드라프트 각에 대한 게 10도가 아니라 7도였다. OK만 눌러주면 아까 프론트 커버 띄우면 걔가 자동으로 변하는 거죠. 아니면 업데이트 누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끄겠습니다. 저장하겠냐? 예, 껐습니다. 얘도 끄겠습니다. 다 끄고요. 탑다운 기법을 해서 어셈블리 상태에서 모델링 하기 위해서 뉴 해서 프로덕트가 되어 있어야 되죠. 저희 프로덕트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개의 파트를 갖고 오고요. 프로덕트로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들 항상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스타트에 가서 메카니컬 디자인에서 어셈블 디자인 이걸 꼭 눌러주면 여기가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어셈블리 디자인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덕트 클릭하고 마우스 3번 컴포넌트 existing 컴포넌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셈블리로 갖다 놨으면요. 보겠습니다. 이건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existing component 얘를 클릭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아까 테스트에 했던 프론트와 컨트롤 누르고 리어 동시에 멀티 셀렉트 한 다음에 열기를 하면은 두 개가 바로 이 프로덕트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전면부 커버가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그 전면부 커버를 확장을 시켜서 또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좀 빠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창 같은 게 끄집어 놓겠습니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끄집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이 업데이트 창이 여기 있네요. 업데이트 창 있고 카탈로그 창이 여기 있고 전부 놓겠습니다. 적당히 잘 배치해 놓겠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겠습니다. 대략 원상적인 색깔로 돌아왔죠. 이유는 뭡니까? 아까 그, 그 하나로 되어 있던 걔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니까 얘가 링크 같은 얘가 변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탑다운 기법의 활용인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는 이 프로덕트란 것은 저번 시간에 잠깐 소리 넘겼습니다. 제가 일부러 앞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쓸 것인데 이 상태 내에서 여러분들은 메카니컬 디자인에서 어셈블리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셈블리와 탑다운 디자인 기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듈 안에서 하는 것은 같은 거가 있는데 같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어셈블리라는 것은요. 어떠한 표준 부품이 있어요. 그 표준 부품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걸 어세이 한다 그러죠. 흔히들. 하지만 이런 부품을 설계를 할 때 그죠? 그 많은 파트를 전부 다 사이즈를 다 알고 끼워 맞출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탑다운 디자이너로서 어떻습니까? 그 위치 선정을 바로 하던가, 그죠? 위치 선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면서 할 수 있고, 그것을 보아가면서 모델링 할 때는 존이 이미 디파인이 된다는 거죠. 영역이 이미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현업에서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공간 작업이 바로 이 프로덕트 상에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프로덕트란 무엇이냐?
지금 현재 프론트 커버와 리어 커버 아까 전에 시켰던 두 개가 이 프로덕트 밑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프로덕트란 파일은 굉장히 크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요. 두 장의 OHP 필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프론트 커버라는 하나의 파일인 OHP 필름 하나가 있고요. 리어 커버라는 또 하나의 OHP 필름이 있어요. 두 개가 겹쳐져서 프로덕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프로덕트가 무겁다. 그게 아니고요. 이 프로덕트에 있는 정보는요. 바로 프론트 커버라는 놈과 리어 커버라는 놈이 들어와 있다. 프론트 커버는 어느 디렉토리에 있고 리어 커버는 어느 디렉토리에 있고 두 개가 같이 불러와지는데 두 놈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더라. 어떤 구속 조건으로 결합이 돼 있더라. 그런 단순 텍스트 정보와 링크 관계만 적어놓기 때문에 프로덕트를 만약에 제가 파일 세이브 시킨다면은 그냥 프로덕트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그 프로덕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떴죠. 프로덕트가 사이즈가 얼마나 냐면은 테스트 가서 프로덕트를 보니까 16KB 밖에 안 되죠. 즉, 이 프로덕트라는 놈은 바로 이 프론트 커버, 아까 저장시켰죠? 그리고 리어 커버. 얘 두 개를 어떤 관계로 갖고 있다는 텍스트 정보만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띄우면요. 이 파일을 찾아오고 이 파일을 찾아서 동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냈다, 아세이된 데이터를 보낸다 할 때 이 프로덕트만 보내서는 절대로 아세이 형태가 갈 수 없는 거죠. 왜? 그에 딸려있는 이것들 전부 다 갖고 보내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쪽에서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왔고요. 이제부터 서로를 보면서 모델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에다가 이 두 개가 장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쪽에도 보스가 나와야 되고 이쪽에도 보스가 들어가서 볼트가 채워져야 되죠. 그 부분을 직접 모델링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 설명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거야 꼭 보아서 꼭 보아야지만은 모델링 할 수 있는 거라 치면은 저번 단계에 이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어떤 트랜스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를 장착한다. 예를 들어서 변압기를 장착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위치에다 장착을 하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는 뭡니까? 표준 부품이라고요. 변압기는 그 회사에 그 회사는 계속 이 변압기를 표준 부품으로 사용했을 거라고요. 걔는 미리 그려져 있죠. 그럼 적당한 위치에 그려져 있는 것을 잡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요 팝다운 기법의 활용 총 3가지의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간단한 어셈블리하고 간단한 탑다운 디자인은 마스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 프론트 카바를 수정하겠다 하면 프론트 카바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프론트 카바 이 상태로 온 거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요 봄틀에 나온 요것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많이 봤던 파트 디자인은 요거죠. 저번 주에 설명했죠. 여기서 수정하면 되죠. 바로 수정은 못하죠. 그래서 기존에 같은 수정 못하고 좀 더 추가시킬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어 커버는 잠시 히든으로 보내겠습니다. 하이드 쇼 치고요. 프론트 카바를 어떻게 뭐 할 겁니까? 제일 먼저 쉘을 파야 됩니다. 자, 쉘을 파괴해서 두겠습니다. 얼마? 3T의 두께로 파겠다. 그럼 프론트 카바 파지죠. 아까 그 단계에서 이어서 작업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다시 꺼내고요. 프론트 카바를 히든 시키고 리어 카바를 쇼 시키고 리어 카바 플러스 클릭하고 리어 카바 더블 클릭하면 불이 이제 이번에 일로 들어오죠. 파란불 일로 들어온 거 보시죠. 얘가 액티브 됐다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리어 카바의 다음 작업을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쉘로 놓고 3T로 파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됐어요. 프론트 카바 리어 카바 작업하고 얘 빨리 저장시켜야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리어 카바 지금 활성화돼 있으니까 파일 세이브 누르면 리어 카바만 저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함째 프론트 카바 더블 클릭해 놓고 프론트 카바 파란불 들어오게 해놓고 파일 세이브하면 프론트 카바만 저장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모델링 하시면서 아무리 탑다운 디자인 기법에도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되겠어요. 난 리어 커버를 기준으로 잡겠다, 아니면 프론트 커버를 기준으로 잡겠다. 왜?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항상 꼭 필수적으로 하십시오. 걔가 움직이면 나머지 다 움직이게 되니까 걔는 항상 움직이지 말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 액티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액티브 되어 있어야 된다. 더블 클릭했습니다. 더블 클릭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1번이 액티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스트레인트라고 있어요. 이 여러분들 이 아이콘이 안 뜨면 어떻게 한다? 바로 스타트에 가서 메카니컬 디자인에서 어셈블리 디자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어셈블리 디자인을 또 한번 딱 클릭하니까 새 창이 뜨죠? 이거 뭡니까? 이미 어셈블리 디자인이 떠 있는데 또 누르니까 새 창이 뜬 거예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끄시고요. 저처럼 이 상태에서 어셈블리 디자인이 뜨면은 여기 기호가 어셈블리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와 같은 모양이 됐으면 어셈블리 모듈에 제대로 들어가 있구나. 제가 자꾸 모듈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해서 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셈블리 컨피그레이션에 들어왔다, 프로덕트에 들어왔다. 그리고 얘는 메카니컬 디자인 컨피그레이션 쪽이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는 전문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티아 만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 모듈에 들어왔고 얘를 고정시키자. 그죠? 뭐 리어 커버 클릭하고 픽스 컴포넌트 딱 찍습니다. 픽스 컴포넌트 찍으니까 여기 콘스트레인트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니까 픽스고 얘는 리어 커버다라고 얘를 클릭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리어 커버 트리상에서 활성화되고 그림상에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800, 600 모델에서 이 앵커 표시가 잘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구나. 고정을 항상 시키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스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카바를 보이게 하고요. 리어 카바를 히든 시켜서 하던가, 아니면 리어 카바를 보이게 하고 프론트 카바를 히든 시키겠습니다. 저는 리어 카바 고정시켰으니까, 기준 잡기 시작했으니까 리어 카바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카바는 히든 시키고요. 리어 카바의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어 카바 모델링을 하기 전에 X, Y, Z 이것들 전부 다 기준축을 하이드 쇼 보이게 하겠습니다. 보였죠?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모델링에서 저는 이 리어 카바를 더블 클릭해서 이 파트 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파트 상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아이콘들이죠. 그 중에서 저는 이 YZ 평면을 잡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볼트를 뒤에서 이렇게 채울 수 있게 어떤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나가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고요. 인서트에 바디를 하나 더 추가해서 바디 3번 추가됐죠.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면을 잡고 들어와서 그죠? 놓고 볼트의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그리겠습니다. 볼트를 그리기 위해서 치수 추가. 치수 조건 이제 아시겠죠? 다이아메타가 아니라 R은 10자리를 주겠다. 줄었죠. 그리고 얘의 위치 역시도 컨트롤 해줘. 얘의 위치는 뭐 예를 들어서 요 엣지와 요 포인트 사이까지는 예를 들어서 20만큼만 떨어지면 된다. 그리고 요 엣지와 요 포인트 사이 역시도 20만큼만 떨어지면 된다. 좀 더 줄이겠습니다. 15만큼만 떨어지면 된다. 줄이고요. 빠져나오겠습니다. 가장 쉬운 걸로 하죠. 그리고 나서 패드로 뽑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작업되는지 보십시오. 바디 3, 바로 리어 카바 트리를 항상 잘 보고 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여기 작업해야 되는데 여기 막 트리가 생기고 있으면 안 되죠.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리버스 디렉션 해서 리미트 원 방향으로 쭉 뽑겠다 하는 오케이 눌렀습니다. 자, 길이 방향 하나 뽑았죠. 그리고 나서 금형은 이쪽으로 빠질 거니까 바로 뭐 드라프트 페이스를 주고요. 기준면은 1 주고요. 각도는 3도를 주겠고요. 프리뷰 오케이 하니까 다음과 같이 금형이 빠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얘를 다시 쉘을 파겠습니다. 쉘을 이렇게 놓고 그래야 이 볼트가 이 안에 들어가죠. 이 뒤로 팠습니다. 팠고요. 여기다가 바로 홀을 뚫겠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면에 뚫겠다. 그러면 정중앙에 뚫히지 않아서 홀의 다이아메타는 8T로 하겠다. 그래서 프리뷰 오케이 하니까 8T 다이아메타 홀이 뚫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됐죠 이제. 이렇게 됐고 얘를 여러 개로 미러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를 미러 바로 이 ZX 플레인을 기준해서 생겼죠. 오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또다시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바디 3번 추가되는 거 볼 수 있죠. 얘를 부울련 연산을 해서 보겠습니다. 즉 이 작업은요 사실 이 파트 리어 커버만 띄워놓고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뜻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불련 연산을 하겠다. 바로 리절트 오브 리어 커버 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마우스 3번 디파이닝 워크 오브젝트 얘를 기준으로 잡고 바디 3번 클릭하고 마우스 3번 바디 3 오브젝트에서 유니온 트림 이렇게 누르면 되죠. 유니온 트림 눌렀습니다. 트림 누르니까 당연히 트림 디피니션 창이 떴고요. 트림 디피니션 창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리무브 할 페이스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는 지금 튀어나와 있는 얘 확대시키겠습니다. 튀어나온 얘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안쪽도 뚫혀야 돼요. 그 이면도 없애야 되고 줄이겠습니다. 좀 느리죠? 지금 출장을 가 있어가지고요. 컴퓨터가 별로 안 좋은 걸 하고 있습니다. 얘를 하고요. 또 얘를 눌렀습니다. 지금 지울 부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요 면을 클릭을 하고 요 면이 지워질 면이에요. 그럼 쭉 타고 내려가서 다른 바디까지 닿는 데까지만 지워버려요. 그리고 요 면을 딱 클릭하면 이게 쭉 타고 가면서 다른 바디 바로 요거죠. 요거 닿는 데까지만 딱 지워버려요. 그대로 한번 여러분 저랑 따라 해보세요. 무늬는 요거 한번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를 더 시키겠습니다. 예, 찍고요. 아 이거 어렵네요.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네요. 이렇게 해서 OK 누르는 순간 이렇게 되죠. 알아서 솔리드가 트림이 됐죠. 제가 원하는 의도가 어떤 방향인지 아셨을 겁니다. 됐죠. 아 작업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저장시켜야 되죠. 파일 세이브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파일 7 바로 리어 커버가 액티브 되어 있고 이가 저장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어 커버해야 되는 보스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쉽죠? 예, 쉽습니다. 이거 봐도 예, 딱 보스 부분을 만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드라프트가 안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드라프트를 다시 줍니까? 쉘을 지우고요? 아니죠. 바로 뭡니까? 파일 오픈에 가가지고 어떤 걸 띄웁니까? 처음 그에게 원본 파일이었던 바로 요게 바로 원본 파일이었어. 얘를 띄워서 네, 떴습니다. 그중 리어 커버 부분에 이 부분이 드라프트가 안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 부분의 드라프트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어 커버가 이 부분이고 디파인 잡아서요.
작업을 좀 덜 맞았으니까 드라프트를 놓고 얘 찍고 이면 찍고 금양은 이쪽 빠질 거 맞고요. 뉴트럴 엘리먼트는 ZX YZ인가요? 캔슬 시키고 한번 보겠습니다. ZX는 이 플랜이네요. YZ는 이 플랜이고요. 그죠? 그래서 얘 찍고 기준면은 이 ZX YZ면을 잡고 각도는 1도로만 줘보겠습니다. 너무 작죠? 3도. 프리뷰.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하면은 안쪽 금액이 못 빠지겠네요. 그래서 드라프트를 다시 가서 드라프트 4번을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줘서 OK 누르면 이렇게 되면 안쪽 금액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얘가 저장만 하면은 파일 세이브 시키고 예, 세이브 됐습니다. 크로즈 시켜서 얘가 보면 얘가 업데이트 되고 빨간 표시 나죠? 업데이트.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변하고 그 뒤에 이어서 쉘 작업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첫 번째 이제 이 파트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얘 아까 그 파일을 링크해 쓴 모든 파일은 자동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편하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아시고요. 제가 오래 하려도 제가 제 강의를 들어보고 남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다음 강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